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은 바로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기조는 비급여화의 급여화로 많은 의료 술기들을 국민건강보험에 편입함으로써 의료 가계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항상 맞닥뜨리는 지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필연적이고 현재는 유보금을 사용하여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만약 건보료가 상승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의료 가계비 지출이 과연 줄어드는 것이냐라는 의문부호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적을 해결하려면 총 진료비 감소와 예방적 기능이 결부된 치료 술기가 요구될 텐데요. 즉 효과가 좋고 지속 가능하고 또 검증된 치료 술기가 급여화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의계에는 한 가지 희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수기요법의 효용성을 인정받고 한의사는 수기요법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의 고민은 시작되었는데요.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치료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건강보험 급여화 자체가 대중들에게 전문가 또는 효용성이 있는 치료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의문점과 합쳐지게 되었는데요. 한의사의 운동치료에 관한 내용이 건강보험 급여 내용에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한방물리요법 중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에는 도인운동요법, 근건이한 수기요법, 추나요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술기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조사해본 자료에서는 세 가지 술기 중 두 가지 이상을 하루에 중복적으로 시술했을 경우 자동차 보험 등에서는 한 가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관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의대생으로서 세 가지 치료 술기는 유사성이 있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도인운동요법과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점들이 있는데 왜 한 가지 분류로 묶이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도인운동요법에 주목해서 이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았는데요. 한의사가 환자에게 직접적인 외력을 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운동요법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이나 지도 등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저희가 도인운동요법이라는 단어를 듣고 떠올릴 만한 개념은 바로 이 도인법일 텐데요. 이 도인법은 한의학에서의 전통적인 치료적 운동이고 치료의 개념도 포괄하지만 한의학의 특징적인 개념인 양생과 섭생 그리고 이를 통한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포괄되어 있음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 활인신방에서의 그림과 같이 환자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치료와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도인법의 분명한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과서적인 분류를 살펴보면 도인운동요법은 단순 기기 등속성 전문으로 분류되어 분명히 운동치료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치료의 효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게다가 한의사가 기존에 시술하고 있는 술기들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근거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추나요법을 비롯한 수기치료, 흔히 행하고 있는 침치료 등과 관련된 논문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많은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에서 근골격계 통증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시행할 때에는 이런 운동요법의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방의료기관은 근골격계 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요. 다음에 통계 자료를 살펴보시면 입원과 외래 모두 질병분류 기호로 분류된 상병명 중에 상위 5가지 항목이 모두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도와 함께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은 한방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M54 등 통증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놓은 2018년 진료비 주요 통계인데요. 한방병원과 양방병원에서 입원을 통해 등 통증을 치료하는 실인원은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건당 입원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 한방병원은 2.68, 양방병원은 4.50으로 한방병원이 60%나 낮기 때문에 입원을 통해 지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당 급여비도 62% 낮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총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치료는 매우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운동치료에 대한 마땅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도인운동요법을 활용한다면 한의사의 운동치료에 대한 수가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쉽게 마련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학습하는 본연적인 도인법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치료의 효과가 아니라 예방과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한방물리요법 중 온냉경락요법을 제외한 기타의 범주, 허 2항에 포함되어 있는 도인운동요법을 별개의 한방운동요법 항목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인운동요법이 기존 수기요법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포괄하고 있었다면 지도나 시범 등에 한의사가 환자로 직접적인 외력을 가하지 않는 범주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수기요법의 범주로 분류되어 선정되어 있는 상대가치 점수를 양방의 운동치료 수준을 참고하여 추나 및 근건이한 수기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진단과정, 전인적인 인체관을 바탕으로 한 경락과 경혈을 매개로 통합적으로 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해야 되고, 추나 등 수기요법의 전문가로서 인정받았음을 역설한다면 도인운동요법이 단순한 운동요법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급드린 것 외에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한의사가 국가주도의 건강관리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또 너무 잦은 병원 이용을 막기 위해 국가 주도의 건강관리 산업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한의사가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의학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헬스케어,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한의사가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의계가 보편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권 안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한의계가 제도권 안에 편입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사가 이미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 이번 기회에 꼭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의학을 위해 저희 학생들도 노력하겠습니다.